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주로 생태원 전체의 동물들의 관리, 또 질병, 또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밀수나 밀거래되는 동물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을 지금 현재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들, 이 밀수나 몰수가 됐을 때 그 동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도 같이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밀거래나 밀렵, 말 그대로 밀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제가 추정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다만 이제 국제적 기구 중에서 이제 트래픽스라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큰 규모로 국제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죠. 조류들을 이제 밀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영장류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검역을 하고 질병에 대한 스크리닝을 해서 해외 약성 전염병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형태로 몰래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수가 있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사례들을 일부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질병들이 들어오다가 검역 과정에서 적발이 돼서 차단이 된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일종의 폭탄인데 그 폭탄이 들어와서 터질 때까지는 우연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병발이 됩니다. 같이 있죠. 근데 그 우연의 우연이 더해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로 갈 수 있을 개연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밀렵은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타겟 형태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고라니 잡아먹는 사람들 별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냥노루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에 팔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화되는 그런 추세가 우리나라에 좀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자본주의의 문제 중에 하나가 빈익비, 부익비의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야생동물들을 식량으로 간주를 해서 채취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통제되지 못한 방법으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침묵의 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숲 안에 올무가 너무 많이 깔려서 동물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 예를 들어 구릉표범 같은 경우도 사실 올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종을 잡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종들도 잡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연의 변수로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잡혀서 죽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밀렵의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지만 전 지구로고 놓고 봤을 때는 아프리카 쪽이나 동남아시아가 굉장히 심각한 비율로 밀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밀수나 밀거래에 있어서는 질병들이 유출될 수 있는 개연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볼라라는 질병도 마찬가지고 에이즈라는 질병 또한 영장류 쪽에서 많이 기인을 해왔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 질병들이 아마도 인간에게 계속 유출이 되긴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들이 잘 번져나가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감염이 되고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였을 거예요. 그 일부 부족사회가 감염이 되고 다 죽거나 이렇게 됐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고 나서 거의 석 달 이내에 전 지구에 전파가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지구의 역사상 볼 수 없는 유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작은 리스크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감싸고 있는 여러 조건이 변하게 되면서 이런 질병들이 폭발할 수 있는 팬데믹이라고 말을 하는 폭탄이 더 자주 터질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환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질병은 인간이 통제를 거의 못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감기도 일종의 바이러스고요. 근데 세균은 우리가 항생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또 그와 더불어서 또 항생제 내성균주라고 하는 그런 항생제에 또 저항하는 그런 질병들도 존재합니다. 결핵도 굉장히 오래된 질병처럼 보이지만 이 결핵이라는 균 자체가 이런 항생제에 저항을 해서 새로운 유형으로 나오고 전파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바이러스성 질병들도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유입이 됐었고 앞으로도 유입이 더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단 이제 그 외에도 기후의 변화와 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람에게 접촉이 된 건 아니지만 하와이에서 새들에게 걸리는 말라리아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이 질병을 전파를 시키는 모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주가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지역에서는 모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새들은 면역력을 안 가지고 있었죠. 노출이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런 영역까지 이제 모기가 올라가게 되면서 질병이 또 확산이 되고, 특정 종의 경우에는 이제 엔데믹 스피시스라 해서 그 지역에만 있는 그런 조류종들이 있어요. 그런 종들은 멸종을 해버릴 수 있는 개연성도 가지고 있죠. 특정 종이 이제 붕괴가 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병들이 전파가 됨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왔잖아요. 생물 종들이 단순화되면 이런 상황을 기회적 요소로 이용하는 그런 종들이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치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들이 다른 종들이 사라지는 그 빈틈을 이용해서 에너지 값은 똑같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더 많이 번창을 하게 되죠. 번창을 하게 됐을 때 이 개체 간 사이에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들이 훨씬 더 강한 강도로 번져나갈 수가 있어요. 메뚜기가 아주 번창한 그런 사례들이 아프리카하고 인도 대륙까지 이게 번진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래 건조한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 그런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의 반대급부로 호주가 굉장히 건조하게 돼버렸고요. 그래서 호주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크게 났고, 또 이쪽 그 유라시아 대륙 쪽에서는 이제 기후대가 잘 맞았기 때문에 메뚜기가 정상의 800배 이상으로 증가를 해버린 그런 상황도 있죠. 이게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는 폭탄에 연결되어 있는 도화선이 예전에 굉장히 길었어요. 이게 생물의 다양성이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면 보통 이런 도화선에 불이 붙어도 폭탄까지 진행을 하다가 이제 꺼져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폭탄이 안 터지는 게 많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생태계가 좀 단순화되게 되면 폭탄을 향한 도화선의 길이가 짧거나 이 도화선의 굵기가 두꺼워집니다. 잘 안 꺼지도록. 그래서 쉽게 폭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밀렵과 밀거래의 문제는 어찌 보면 또 경제하고도 상관이 좀 있어요. 작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왜 밀렵을 하는가도 봐야 되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어떤 이렇게 나눔, 기부도 좀 하고,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거에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전환이 돼야 되겠죠. 지금도 밀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네, 그분들이 이런 행위가, 이런 개인의 일탈이 전체 한국에 미칠 수 있는 파장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 특히는 이제 신세대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홍보도 해야 되고요. 또 그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이미 밀수나 밀거래가 돼버린 동물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보호시설도 좀 갖춰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들어올 수 있는 질병의 잠재력도 있으니까 그런 질병들을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져야 될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의 행동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생물의 다양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고라니가 문제고 멧돼지가 문제야. 생태계에서 봤더니 이거는 늑대하고 호랑이가 있어야 잡아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늑대와 호랑이 풀어놓을까? 실행의 가능성이 없겠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야 될 것이고, 어찌됐건 전 지구에 있는 생물체들이 지금 급속하게 없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예를 들면 북미권에서 조류들이 거의 50년 동안 30%가 사라져버린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 친구들도 또 자기의 서식지대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옮기지 못한 애들의 경우에는 급속하게 감소될 거라는 예측들이 있어요. 기후의 변화하고도 또 상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밀수밀거래를 막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계를 밸런스 있게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하다못해 일회용품 덜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왕에 써야 되는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부분 분리수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과거에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아예 기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의 위기가 지속화됐을 때 이번에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인류 역사상 최고치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봤을 때 사실은 밀거래 또는 질병의 변화보다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건 기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후의 문제가 또 결과적으로 이런 질병을 촉발시키는 데 또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변화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